외국인 보유도 늘어나고 외국인 선수 늘어나면 수비까지 미드필더까지 가잖아. 그러면은 나는 축구의 유소년 시장은 거의 전멸한다고 봐. 그러면 왜 그때 당시 샤르체프 때는 왜 없앴냐고. 그치, 거기가 그때의 고민거리가 무엇이냐, 그때 무엇이었냐. 무엇이 고민거리였기 때문에. 형도 내년부터 이제 뭐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인 선수 뭐 무제한으로 보유한다던데. 그러니까 와. 바뀌었어요. 그 AFC에 약간 그런 거를 그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제도를 좀 따라가겠다 이거잖아. 네, 그치? 맞습니다. 원래는 이제 K리그에서는 외국인 선수 보유 한도가 있었죠. 몇 명, 뭐 6명 보유하고 5명 출전할 수 있다. 뭐 K리그2는 5명 보유하고 4명 출전할 수 있다. 뭐 이런 규정들이 있었어요. 제한적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AFC 기준에 맞춰서 보유 한도는 이제 무제한으로 풀었고요. 출전은 5명 유지. 거기에다가 또 하나 골키퍼도 외국인이 이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네, 영광이랑 영광이 욕 엄청 먹고 있다고 형 도와주세요. 그거야. 자기 댓글 하나씩 다 쓰고 있고. 답글을 이렇게 걔는 써. 그러게 댓글 엄청 열심히 쓰더라 걔 영광이. 댓글 쓰면서 싸워. 뭐 소신 발언들이 있잖아. 그쵸, 그쵸. 니네 이런 거에 소신 발언 할 수 있어? 저는 할 수 있는데 황정은 못 할 거예요. 해설이야. 왜? 농담이에요. 너는 왜 그러는 거야? 옷 이쁜 거 입고 와가지고. 나는 이렇게 같아. 뭐냐면 이거는 소신 발언이 아니야. 이걸 소신 발언이라 하면 되게 크게 생각을 그쵸, 하는데. 그쵸. 그리고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나는 당연히 경쟁 사회니까 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니네 한마디 할 수 있냐고.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해봐 네. 그럼. 그러니까 형님 먼저 하세요. 왜냐면 황재영이 이 중에서 욕을 제일 안 먹어본 사람이거든. 너는 여기서 욕도 안 먹고 뽑아낼 거면 뽑아냈잖아. MLS 니네 다 뽑아낸 거 아니야. 형 보유는 그러면은 100명이 되는 거야? 결국 경기 뛸 수 경기 있는 건 뛰는 5명. 선수는 5명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골키퍼는 우리 지금까지는 국내 선수가 떴으니까 필드 플레이어 절반은 외국인 선수가 출전 가능한 리그로 바뀐다는 거지. 그렇지. 근데 이거 사실 뭐 프로에 있는 분들이나 선수들도 다 예상 가능했던 부분이야. 그렇죠. 이 부분은 왜냐면은 가장 가까운 J리그는 이미 몇 년 전에 보유 한도를 풀어버렸고 물론 거기도 출전 선수에 대한 제한은 있어요. 거기도 5명 넣고 뭐 세계적인 흐름이 아니라 각각 그냥 아시아의 흐름 자체가 완전히 변하고 있는 과정이고 프로축구 연맹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과감하게 결단을 한 거지. 근데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광주 딱 얘가 좋았었잖아. 광주가 K리그에서 너무 퍼포먼스 좋았었고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에 나가서 좋았었지만 8강에서 아릴날 만나니까 이게 무슨 아시아 팀이야. 아시아 팀이 아니라 그냥 유럽 무대에 내놔도 경쟁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비빌 만한 팀들의 그런 팀들과의 경쟁에서 우리가 안 된다는 거를 뼈저리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잖아. 근데 아릴날 팀은 좀 얘가 좀 다르지 않니? 거기는 유럽하고도 유럽이랑 해도 근데 비쌀 거기가 아시아 스쿼드인데. 챔피언스리그 엘리트에서 만나는 팀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네. 그러면 보유 한도를 준다 해도 아릴날 될 것 같아? 물론 안 되지만 나는 그거라는 거지. 그래도 그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으려면 경쟁력을 갖추려면 그렇죠. K리그 자체가 이 보유 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한을 풀고 우리도 좀 더 경쟁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얘기잖아. 그렇죠. 이제 넌 저는 일단은 뭐 제도가 바뀐 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거 잘못됐어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 이 안에서 애로사항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나는 많을 것 같은데. 애로사항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건 프로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돈 많은 팀이 좋은 선수들 많이 데려다가 더 스쿼드를 강하게 하는 것. 이 프로 레벨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일단 조금 걱정스러운 거는 결국에는 이제 국내 선수들에 대한 물론 경쟁력 있는 선수들은 더 설 자리가 있겠지만 약간 성장하려고 기회를 많이 부여받아야 하는 선수들의 의지가 좀 꺾일 수도 있고 이 선수들의 성장이 좀 더딜 수 있는 부분은 약간의 부작용으로 어쨌든 메시지는 갈 거예요. 나는 지금 네 얘기한 것 때문에 그래. 지금 그 상황. 실제로 내가 영광이가 힘들어할 때 골키퍼 얘기했을 때 골키퍼의 얘기했던 건 지금도 골키퍼를 구하기가 힘들어. 지금도 유소년 때 골키퍼를 구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야. 안 시키려고 그러죠. 절대. 옛날에 우리 운동할 때 골키퍼들은 면제였잖아요. 실제로 유소년 때 시작해서 골키퍼를 부모한테 설득하는 거는 하늘의 별따기야. 지금 공격수들도 많이 안 할라 그래. 왜냐면 외국인 선수들이 외국인 선수가 다 들어와 들어와서 있으니까. 뛰기 때문에 안 할라 네. 그런다고. 나중에는 포지션 변경에서 자꾸 수비 쪽으로, 수비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선수들 유지해서 하지만 이제 외국인 보유도 늘어나고 외국인 선수 늘어나면 수비까지 미드필더까지 가잖아. 그러면은 나는 축구의 유소년 시장은 거의 전멸한다고 봐.
나는 그렇게 봐. 근데 유소년 시장이 전멸하면 결국엔 경쟁력이 떨어지는 내가 건데. 22세 룰을 없애는 거에 대해서는 그 제도 없애는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는 내가 그거는 괜찮겠다 생각했어. 그 나이 때까지 가면 이제 프로 레벨이기 때문에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했었지. 그렇죠. 근데 지금 유소년 시기에 그 다음에 유소년 부모를 아이들을 성장시키고 설득하는 데는 굉장히 불리해질 거야. 걔네들은 그것만 보고 있거든. 유스 소속으로 올라가서 지역이든 여기에 이 팀에 올라가서 여기서 경기 뛰겠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근데 지금도 많이 안 올라가는데 보유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지면 나는 더 안 올라간다고 보거든. 실제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고 무조건이야. 제도가 들어왔을 때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그거에 대한 부작용을 걱정하고 이게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22세 룰도 마찬가지고 이 외국인 제도가 완화되면서 국내 선수들이 설 자리가 당장 좁아진다라는 현실 앞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뭐냐면 결국에는 2부 리그, 3부 리그, 4부 리그 활성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청용, 기성용 어렸을 때 뭐 천수형도 마찬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22세 없었지만 젊은 선수들 스타로 많이 나오지 않았냐. 그때는 R리그가 활성화가 돼 있었어. 2군 리그가. 그래서 베스트 11으로 1군 팀에 못 들어가더라도 이 선수들이 경기 출전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다고. 그래서 유스 시스템의 완성은 결국에는 이 2군 리그 B팀 운영이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저는 완성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제도화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건 보완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 선수 무제한으로 풀린 게 잘못됐다가 아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쿠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필요하다. 나도 이 제도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야. 언젠가는 하겠지. 나는 근데 그 의견인가 언젠가는 알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2대1로 얘기하니까 내가 좀 불리한 것 같기는 한데 나는 이거예요. 형, 아니, 너 되게 좋아한다. 야, 연맹 입장도 얘기해. 연맹 입장. 형, 왜 나는 연맹으로 왜 갑자기? 연맹 형, 나 요즘에 얘기 좀 하자고. 아니, 나 말 하면 안 되나? 뭐 꿔다는 보리자루예요? 나는 이런 거지. 윗선에서 결정을 하는데 이 윗선이 이 밑에까지 생각을 해봤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난 동의 못한다는 거지. 이거에 파장은 무조건 생긴다고 봐. 애들이 축구를 안 할 거라고.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제한이라는 거에 대해서 꽂혀 있으면 이게 정말 파장이 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제한인데 너 같으면 5명 출전에 5명 두는 팀이 있을까? 더 두지만 결국 출전하는 수는 정해져 있는 거야. 보유 한도를 늘리는 거지. 아니, 근데- 실제 경기에 투입되는 선수들은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은 이제 말이 안 통하네. 이거죠, 형. 우리 보유 한도는 많을 수 있어. 보유 한도는 있는데 결국 경기장에 나가는 숫자는 정해져 있다는 거지. 똑같다는 거지. 똑같은데 보유 한도를 올려버리면 외국인을 더 보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 베스트 11만 보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나라가 사우디처럼 몇천억을 쓰는 구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돈은 한정이 돼 있다고 우리는. 그래서 그렇죠. 내가 시민 구단은 위험하다라고 항상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기업 구단도 한정이 돼 있지 사우디처럼 몇천억을 쓰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총 선수의 보유는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45명이 예를 그렇지, 들어서 그거는 안 늘어난다. 거기에 외국이 더 늘어난다는 거지 보유가. 그래서 거기에 나도 지금 성주가 얘기했던 거에 하나 첨언을 하면 지금 이야기했던 알리그와 같은 리그가 확장이 되는 것들이 부가적으로 보완점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더 쌓아 놓은 다음에 해도 되지 않겠냐라는 거고. 먼저 그런 거에 대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 나서 외국인 보유 한도를 늘렸어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나는 문제점이 일어날 것을 예상이 되는데 예상하는 걸 없애놓은 다음에 올려도 되지 않겠냐는 거지. 꼭 이거 하면은 문제점이 이거예요. 그럼 이거 바꿔. 보다 이게 문제가 될 거라는 거는 보통 예상이 된단 말이야. 나는 프로에 가서 경기를 뛰고 싶은 것보다 프로를 입단하고 싶은 애들이 많아. 그렇죠. 1군이든 2군이든 입단을 해갖고 거기서 경쟁력 있게 살아남을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근데 그 입단조차도 외국인들이 많아지면 폭이 적어지겠다 라는 인식이 쌓이면 실제로는 축구를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나는 실제로는 한국 축구는 미래로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외국인 보유한도를 올리면서 예산을 올리지 않을 거거든. 나는 올려도 기업이 좀 올리겠지만 시민구단은 올릴 수가 없어. 그러면 시민구단도 똑같이 행해질 거야. 저기가 하니까 우리도 저기에 위해서 예산 작지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외국인들을 더 뽑자. 그러면 그 밑에 유소년 시스템은
뭐라고 올려 몇 명 올리지도 않는데 유소년 뽑아놓고 외국인들이 좋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뽑아오는 거잖아. 우리나라가 외국 나갈 확률보다 외국인들 뽑아올 확률이 더 높은 거잖아. 우리가 축구 수준이 전 세계적으로 상위권이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축구는 국가대표가 계속 돼야 되고 우리나라 축구는 없어지지 않을 거 아니냐는 거지. 그러면은 그 밑에서 시작하는 친구들한테 희망을 주면서 축구를 시켜야지 희망 고문을 주면서 시킬 필요가 뭐 있냐는 거지. 그러면 니네가 얘기한 것처럼 뛸 수 있는 거를 확보시켜 놓고 해도 충분하지 않겠냐는 거야. 이게 얘기가 안 나왔겠어? 그렇죠. 이런 문제점이 나올 거란 얘기 나왔을 거잖아. 그러면 그 전에라도 전년도라도 이거를 할 거라는 걸 얘네가 했을 텐데 예상을 이렇게 보유할 거라는 걸 점차 했을 거 아니야. 충분한 논의가 있었겠죠. 그러면 그 시장이 동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더 뛸 수 있는 그거를 더 보장시켜 놓고 이거를 제도하면 더 말이 안 나오지 않겠냐라고 대화를 해야 되는 거지. 저는 지금 현장에서 천수 형이 말씀하신 유소년 현장에서 골키퍼를 하고자 하는 선수가 그렇게 없을 거라는 건 모르니까 우리는. 없을 게 아니고 아니, 없어. 너 나 하나만 찾아줘 부탁이니까. 아 골키퍼 하겠다는 애를. 골키퍼 진짜 없어. 그러니까 이 정도인지 우리 사실 모르잖아. 그러면 왜 그때 당시 샤르체프 때는 왜 없앴냐고. 그치, 거기가 그때의 고민거리가 무엇이냐, 그때 무엇이었냐. 무엇이 고민거리였기 때문에 내수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없앤 거 아니야. 이 제도 하나에 여기는 완전 흔들려. 맞아요. 그만큼 외국인 보유 한도를 늘리는 것은 우리나라에서의 홈그라운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보강이 되어 줘야 그건 되겠지. 맞아요. 네. 홈그라운 선수에 대한 제도를 정말 유럽처럼 좀 더 강화를 시켜가지고 각 클럽마다 왜 유스를 키워내야 되는지, 유스 선수들이 얼마나 경기에 투입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명문화 시켜야 되는 거지. 그런 제도 속에서 이제 상승할 수 있게 모두가 다 좋아질 수 있도록. 정해져 있는 돈 가지고 잘하는 애를 뽑아서 해라가 틀리지 않았다니까? 않았는데 정해져 있는 돈이 늘어날 생각을 안 한다고 우리는. 그게 문제인 거야.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야. 그리고 우리가 왜 프로를 가려고 하겠어? 프로 선수 돼서 돈 벌어야죠. 그렇지. 그런 건데 우리가 목표를 프로로 잡았는데 그러면 원투밖에 없잖아. 지금은 현재 상황이. 내가 더 갈 수 있는 확률이 더 적어진다면 이 밑에는 결정을 안 한다니까. 형 그럼 이런 거는 우리가 이런 고민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외국인 보유 한도가 뭐 지금과 같이 이제 유지가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아시아 국제 무대에서 성과를 낼 수 없는 리그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우리의 기본적인 리그의 수준은 점점 뒤처진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해외 축구에 열광하는 이유는 스타들도 있고 그 리그의 높은 수준을 보고 거기에 열광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자꾸 아시아에서도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리그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거 정말 우리들만의 그들만의 리그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우리들만의 리그가 됐을 때 물론 걱정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겪을 수밖에 없는 성장통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만의 리그가 됐는데 그때서 축구가 정말 뜨거운 스포츠고 관심 있는 스포츠여서 아이들이 하려고 할까? 나는 이거는 또 다른 얘기라고 생각해. 김연아가 피겨에서 메달 따고 스타 되고 하니까 피겨하는 선수들 늘어나는 거고 우리나라 축구가 국제 무대에서 성과 내고 하니까 축구가 인기 스포츠가 되는 거지. 맞아요. 우리가 아시아 무대에서도 성과도 못 내는 리그고 우리만 야 열심히 해 프로 갈 수 있어라고 하는데 그 프로의 수준은 중위권에서도 떨어지는 팀이 된다면 리그가 된다면 이거를 아이들한테 어떤 설득력을 가지고 축구가 매력적인 스포츠가 될 수 있냐는 거야. 나는 어쩔 수 없이 겪을 수밖에 없는 성장통의 한 단계인데 나도 예전에 축구센터에서 근무를 했을 때 보면 부모들이 가지고는 결국 이렇게 해서 프로 갈 수 있나요? 프로 유스 못 가면 프로 선수 될 수 있나요? 유스도 못 가는데 프로 선수가 어떻게 돼요? 라는 질문 꾸준히 받아왔었어. 그러나 결국엔 시스템 그 제도 속에서 성장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라면 빨리 지르고 보는 게 난 낫다 생각해.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얘기했듯이 성주가 얘기했던 R리그에 대한 다시 부활이라든지 또 K3가 프로화 되면서 선수들이 놀 수 있는 풀을 자꾸 부가적으로 만들어줘야지. 우리가 지금 요게 걱정이 돼서 남들 지금 다 하는데 못 간다? 그럼 이거 그들만의 리그야. 우리들만의 리그가 돼버리면 축구 매력 떨어집니다. 그러면 매력이 없는 상품은 그냥 진열대만 있는 거야. 아무도 사가지 않는 리그가 되는 거지. 근데 이 시장이라는 게 니네가 보는 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볼 때 사우디 리그는 시장이 아니야. 이건 폭주야.
전 세계 애들을 다 받아들이는 리그로 만든 건데 그게 아시아인 거야 지금. 하필 아시아인 거라고. 근데 네가 어찌됐든 지금 나는 그렇게 보는 거야. 네 말이 맞아. 네 말도 맞는데 실제로 밑에를 좀 더 고민하고 진행해도 늦지 않는다는 거지 이게. 근데 고민해놓고 너는 시장을 열어놓고 밑에를 고민해도 된다는 건데 이게 박살나면은 다시 올리기가 힘들어. 나는 그 이미지 자체를. 뭐 그런 게 똑같은 얘기지만 아릴랄이나 알나스르와 맞붙을 수 없는 리그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 받아들일 거야. 아, 사우디 뭐 오일머니도 어떻게 해. 근데 우리 8강에서 광주 떨어지고 일본 J리그는 4강 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쩔 수 없어. 모든 사람들이 알아. 돈의 논리에 의해서 중동은 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근데 J리그도 우리보다 훨씬 많이 써. 많이 쓰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J리그가 중동 쪽만큼은 쓰진 않잖아. 그래서 자꾸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레벨에서 J리그는 자꾸 상위 무대로 가려고 해. 최소 뭐 세미파이널 간다. 근데 K리그는 세미파이널 못 가. 우린 돈이 없어요. 일본은 가위바위보도 이겨야 되는 나라잖아 우리는. 근데 물론 국가대표는 아니고 리그의 문제긴 한데 J리그는 자꾸 8강 가고 4강 가고 하는데 우리는 만약 파이널 스테이지까지 못 가는 그런 리그가 됐어. 그럼 이 상품성이 떨어지는데 야 우리는 일본도 가는데 J리그도 가는데 우리 K리그는 못 가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자꾸 나오면 이게 어떻게 매력적인 컨텐츠가 될 수 있냐는 거야. 더 이상 우리가 리춘수 나와서 축구 얘기해도 아무도 안 봐. 과하게 얘기해서 그때는 축구에 대한 게스트가 바뀌면 돼. 야, 너네로 안 자 되는 우리 장기 계약 맺어주세요. 10년짜리. 야, 니네로 안 되는 거지. 이게 정말 나도 형이 얘기하는 얘기 다 이해하고 성주 얘기도 이해하지만 K리그 발전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 축구 발전은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성장통이야. 그래서 정말 멀리 안 볼게. J리그 잘 나간다? K리그 맨날 떨어져? 못 올라가? 그러면 안 돼. 더 이상 우리가 K리그 컨텐츠를 다룰 수도 없을 것이고 우리 그렇죠. K리그가 얼마 전에 과거에 정말 인기 없었던 시절이 있었잖아. 맞아. 그렇게 돼버리면 그게 형 더 힘든 거. 아무도 축구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그냥 축구 뭐하러 하냐라고 야 배우지 마 그거. 그냥 취미로만 해. 이런 시절이 다시 올 수도 있어. 그래서 축구라는 상품에 상품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K리그가 강하고 매력적이어야 애들한테 하라고 하지 않아도 애들이 축구하고 싶어요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매력적인 스포츠가 돼야 된다는 거야. 물론 이게 질적 향상이냐 양적 팽창이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질적 향상을 절대 좌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리그에 어트랙티브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야 애들이 하려고 할 거야.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선택, 나는 성장통으로 우리가 안고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고 난 보는 거지. J리그하고의 비교, 뭐 일본 축구하고의 비교 우리가 저번에도 했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달라. 시장이 다른 상황에서 우리는 그걸 따라가기 위한 눈앞의 것들을 뭔가 결정해서 실행하고 그거에 생기는 또 이제 시행착오들 또 보완하려고 실행하고 하겠죠. 그런 건 우리가 많이 봤잖아. 중장기적인 K리그의 상품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리고 K리그의 우리 유소년 축구 풀을 늘릴 수 있는 플랜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한 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런 고민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결론은 이 시장은 없앨 수는 없잖아 우리가. 프로만 키워요? 유소년 안 키워요?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솔직히. 밑에가 없는데 위가 어디 있냐고. 나는 그거죠. 우리가 유소년 때 축구 안 했으면은 너 마이크 들고 있겠냐고. 그렇죠. 그런 거잖아. 밑에 했기 때문에 위가 있는 것처럼 결정을 하되 밑에도 신경 쓰고 결정을 한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얘 말처럼 그것도 중요하지. 결정도 중요하지. 경쟁력 있는 사회에서 뭐 그리고 되게 중요하겠지만 근데 실제로는 이런 거지. 시키고 싶은 부모는 K리그가 흥행해서 이렇게 시키는 사람이 아니야. 얘를 직업을 만들어 주려고 시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직업을 만들어 주려고 시키는 사람들이어서 이 친구들이 올라가는 것까지 바라고 시키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 지금 나도 유소년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러면 그게 단순하게 보면은 내 아들이 0몇 %라도 더 적어진다면은 다른 스포츠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야. 나는. 우리나라는 특히 스포츠가 너무 많잖아. 할 수 있는 스포츠가 많기 때문에 지금도 고민돼 갖고 오는 거야. 축구 할까요? 야구 할까요? 뭐 할까요? 뭐. 그냥 저는 진짜 우리가 형의 고민, 형이 말씀하는 것도 난 다 알고 성주의 마음도 이해. 그런 생각이 없는 게 아니야. 머릿속에 공존하고 있지. 근데 잘 봐. K리그 잘 돼야 우리 지금 마이크 잡고 일할 수 있는 거고 또 형도 지금 유소년 사업하지만 나도 주변에 이 유소년 축구 사업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야. 관계된 사람들이. 그들의 고민이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야.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야기했던 거는 대한민국 프로스포츠의 최상위 레벨이 K리그잖아. 여기서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거는 맞는 것이고 우리가 어느 정도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춰가지 않으면 도태되니까. 도태된다는 거지. 우리의 상품이 떨어지면 정말 매력적이지 못한 상품이 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인 맞아. 거지. 거기에 기반한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무조건 맞아. 왜냐면 동남아한테 잡히는 거 보면 그런 거 보면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는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 결정을 해도 뭔가 고민을 하면서 딱딱딱딱 제대로 고민하면서 딱 결정을 했겠지만 갑자기 한 것 같아. 느낌이 받아들일 때. 그러면은 우리를 생각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그런 고민이 들게끔은 있을 수 있죠. 예. 지금 주제 하나 던져줬는데 우리만 해도 지금 뭐 말할 게 너무 많잖아요 의견들이. 근데 결국에는 똑같잖아요. 한국 축구의 발전, K리그의 발전을 원하는 사람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천수형 말씀하신 것도 그거 같아요. 뭔가 하나 정할 때 진짜 많은 의견들을 모아서 더 고민해서 이 제도가 나왔을 때는 어떤 부가적인 또 제도도 들어간다. 이런 좀 디테일한 것들이 많이 살았으면 좋겠다. 맞아. 무조건 맞지. 축구 우리도 경쟁으로 살았는데 축구인인데 당연한 건데 대화법을 좀 더 순화해서 밑에도 생각하는 대화법을 가진 뒤에 결정하면 아무도 뭐라고 안 할 거야.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얘네들도 유소년을 꾸밀 거고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그치?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정답은 없어. 정답 없어. 나도 얘 얘기 들으니까 맞아. 이거 결정된 걸 갖고 계속해서 개선될 수 이야기를 있는 해야지. 개선될 방안들.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계속 제시를 해주는 그치 거지. 아이디어를. 아까 알리그 나온 것처럼 그것도 좀 부활시키는 거로 알리그와 하고 홈그라운 제도의 강화.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 그 유스 시스템을 강화시킬 수 있는. 예. 많은 뉴스와 이런 걸 하면은 뭔가 더 지원금을 주든지 뭐 이런 걸로 그렇죠. 해갖고 훨씬 더 키울 수 있는 고민해봐야죠. 그거 좋다. 오케이 하나 둘 셋 리추스. 리추스.